암기한 거 한 번만 더 봅시다, 여러분. 자, 아까 직업병 중에서 컴퓨터 단말기 다루는 거는 VDT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작업 형태 때문에 생기는 거고, 목도 아프고 날개 축지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 그래서 경견한 증후군이라고 했고, 눈도 피곤해. 그래서 눈도 피곤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정피로라고 했죠. 그러나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안약을 넣고 그런 건 아니죠. 시간을 조정하고 환경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직업병이잖아. 그럼 직업병이라는 말은 어떤 거였어요? 키워드가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 특정 직업 나와야 돼. 그리고 또 특정 질병 나와야 된댔죠. 그게 직업병이야. 그럼 이 직업병은 빨리 발견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건강진단해야 되잖아요. 건강진단. 건강진단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특수 건강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건강진단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특수 건강진단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거죠.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건강진단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은 직업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업병하고 상관 있는 거는 무슨 진단이다? 특수 건강 진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직업병이 생길 수 있는 유해 공간이 있을 때 유해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 엄청 잘 묻는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럼 유해 요소 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거는 대치라고 해서 뭐뭐 대신에 라고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꿔 쓰는 거라 그랬죠. 뭐뭐 대신에 그런 말 나올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유해 인자를 서로 떼어 놓는 거, 벽을 만들어서 장벽 이런 말 나오면 격리야. 그리고 떼어 넣어서 멀리서 조정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원격 조정. 이거 나오면 격리예요. 그래서 대치와 격리는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었던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유해 가스 같은 게 실내 공간에 너무 많아서 작업장에 후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 거를 빼낼 거야. 그거는 뭐라고 한다? 희석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거 끼는 거는 여러분 개인 보호구가 되는데, 이거는 근로자가 선택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도와줘야죠. 안 쓰고 덥다고 안 쓰면 안 되죠. 협조가 필수적인 관리 방법이 뭐냐 이런 말하면 개인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대치, 격리, 그리고 직업병을 예방하는 거는 어떤 진단이다? 특수 건강 진단이다. 그냥 일반적인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거는 일반 건강 진단이다.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자, 41번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다른 보기는 절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1번 쾌감 온도 몇 도 이런 거 못 외워도 돼. 안 외웠어도 돼. 상관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현수막 걸리면서 100점 맞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쾌감 온도 고쳐드리면요. 겨울은 18.9도래요. 18.9도래요. 또 안 적고 있지 말고 그래도 적어. 열심히 또 하면 또 점수 좋게 받을 수도 있는데, 겨울은 18.9도, 여름은요 21.7도래요. 여름은 21.7도요. 그 다음에 2번 겨울철 쾌적한 감각 온도 하는 거는요, 요거는 60에서 71이래요.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괜찮아. 60에서 71이라고 합니다. 화시로 해서.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여름철에는요 66에서 76이라고 합니다. 66에서 76 되셨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4번은 괜찮아. 몰랐어도. 저도 몰라요. 됐어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쾌감 습도라고 돼 있죠. 자, 쾌감 습도는 여러분 몇 퍼센트야? 40에서 60%지. 그럼 40에서 60%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요, 숫자가 나오면 너무 타이트하게 딱 그 수치에서 조금만 벗어났다고 해서 비정상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출판사마다 또는 교재마다 체계에서 수치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교재에서 몇 퍼센트 돼서 그것만은 무조건 하지는 마시라고. 어느 정도 약간은 괜찮으니까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여름철 쾌적한 아니 3번의 쾌감 습도는 40에서 60%인데 60에서 65% 조금 벗어났잖아. 그리고 60 괜찮잖아. 그죠? 그러면 다른 거를 모르는데 여러분, 모르는, 생뚱맞게 모르는 1번, 2번, 막 4번 이런 거 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3번이라고 좀 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하고도 헷갈릴 건 없어요. 5번은 무슨 말이냐면, 근육 작업은 정신 작업에 비해서 고온이 필요하다. 근육 작업이 뭔데요? 근육을 많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 말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노동을 하면 근육을 움직이니까 안 그래도 더워 안 더워? 더워.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근육으로 막 일을 하면요, 추위 모르고 땀 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곳에서 있으면 더 덥겠죠. 고온이 필요하다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절대 안 배운 거, 택도 아닌 거는 답하지 마요. 확률적으로. 그럼 1번, 2번, 4번은 저라면 제끼겠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3번하고 5번인데 5번은 그래도 글쎄 저라면은 근육 작업은 노동을 말하는 거니까 안 그래도 덥잖아. 열이 생겨서. 그럼 고온에 있으면 더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65%까지 잡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범위 안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3번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2번은 오염된 물이 뜻하는 바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제가 오염된 물이라는 거는 어떤 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요. 자, 1번 병원균이 함유된 물 맞아요. 1번 맞아요. 자, 근데 1번보다 더 좋은 답이 있어요. 자, 2번에 보니까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거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모두 다 들어있는 4번. 4번에 보면 병원균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 자, 이런 물을 뭐라고 한다? 오염된 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염된 물이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물이 오염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물은 수질 오염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자, 합시다 여러분. 수질 오염의 측정 지표. 자, 수질 오염의 측정 지표. 자, 제가 먼저 하면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DO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DO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다? 용존산소라고 했었어요. 자, 용존산소. 용존산소는 그 안에 물에 산소가 녹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산소가 있다는 말은 깨끗하니까 산소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용존산소가 높다. 이 말은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 되셨습니까? 반대로 용존산소가 낮다 이래 말하면 산소가 적다는 거잖아. 산소가 적다는 말은 더러우니까 오염도가 높다 그 말인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쓰는 지표 중에서 뭐가 있냐면 BOD라는 거 있죠. BOD. 자, BOD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자, 여기서 저라면 그냥요 산소 요구량만 볼 거야. 산소 요구량.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소 요구량이라는 거는 산소가 없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없으니까 달라고 한다는 말은 그 물이 더럽다는 거지. 더럽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산소 요구량을 말하는 BOD가 만약에 낮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요구 별로 안 한대. 산소 별로 필요 없대. 그 말은 산소가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럼 산소가 많이 있다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봐봐요. 그래서 DO가 높으니까 깨끗한데 BOD는 낮으니까 깨끗하죠. 서로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인 거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두 개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세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요. COD라는 것도 있어요. COD.
COD. 자, COD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냥 어떤 건지만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산소 요구량 똑같아. BOD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구량이 많다 하면은 산소가 적은 거니까 더러운 거고, 요구량이 어떻다 낮다 이래 말하면 산소를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왜? 많으니까.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 되겠죠. 그래서 BOD든 COD든 전부 다 요구량이야. 요구량.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자, 그럼 결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깨끗한 물 한번 해볼게요. 깨끗한 물로 할게요. 자, 깨끗한 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떤 게 DO, 이건 어떻다고요? DO 용존산소는 높다. 맞나요? DO는 높은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BOD. 자, BOD는 어떨까요? BOD는 낮다. 요구량이 낮다. 산소가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낮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의 온도 있죠. 물의 온도. 물의 온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온도가요 높으면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어떤 게 좋다? 낮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물이에요. 되셨습니까? 온도는 낮아야 깨끗한 물이다. 그 다음에 물 안에 있는 염분이 있죠. 염분. 이 염분도 높으면 소금기요. 소금기도 높으면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결론, 깨끗한 물은 염분의 농도도 어때야 된다? 염분도 낮아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총정리. 자, 결론, 깨끗한 물이라는 거는 용존산소도 높아야 돼. 그러나 BOD와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BOD는 낮아야 돼. 그리고 온도도 낮고 염분도 낮고, 그러니까 용존산소만 높네. 용존산소만 높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낮아. 온도도 낮고 염분도 낮고, 그게 무슨 물이다? 깨끗한 물이라고요. 되셨어요? 정리 잘 해두십시오.